굿모닝.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은 뭐 새벽에는 영하로 내려가다가 지금은 한 1도? 아니 무슨 뭐 날씨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확확 바뀐대. 어제는 저도 한 수 배우는 그런 상담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들도 만나고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는데, 제일 다루기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상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남자아이고,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셋째, 외동이고, 그다음 넷째, 외할머니나 부모 밑에서 키워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일 다루기가 힘듭니다. 다루기가 힘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좀 망가졌다라는 얘기죠. 훈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히 이제 부모가 너무 잘나면은요, 이게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부모가 굉장히 잘나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훌륭하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훌륭해야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딴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아니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애가 할 정도로 전혀 반대편에 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처럼 부모한테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나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편분들의 경우 자식이 정말 우리 아빠 훌륭해,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 우리 아빠, 또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러기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지. 어이구 이거사, 네가 뭐 밖에서는 뭐 의원님 뭐 장관님, 이거사 확 그냥 풀어버려 이거. 참나. 내가 왜 웃는지 알아요? 갑자기 우리 와이프 생각이 나서, 오성식! 이거 그냥 확 얘기를 해! 참나. 너무 솔직한 게 탈이야.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오네. 참, 내 얘기를 남의 얘기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얘기하려니까 그게 되냐고! 더워. 날씨는 추운데. 그렇죠.
그 밖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집에서 와이프한테 또 자식들한테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제 또 자식들은요, 잘난 아빠를 둔 자식들은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잘난 부모한테 인정받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냥 조금만 더 해봐,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응? 그래서 오히려 잘난 부모를 둔 자식들이 기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 얘기이긴 한데 웃을 수가 없네. 이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아들이 그 사춘기 때 부모하고 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지금 저만큼 성장했을 수 있을까? 진짜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미명, 아름다운 말 아래 눈에 안 차죠. 자꾸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잘한다 아빠랑 게임 같이 하자,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게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쓱 한 바퀴 이렇게 공기만 맞고 가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눅이 확 들죠.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 아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빠가 던진 그 한두 마디에 이번 그 상처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인이 된, 이제 내일 모레 30이니까 지금 28인가 9인가. 당연히 가해자인 저는 기억을 못하죠. 늘 자식 잘되라고 했던 어떤 말도 자식 잘되라고 했던 말이었다라는 것 정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 사실은 그래,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잘난 부모를 둔 아이가 그게 꼭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꼭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 라는 말도 맞는 얘기고요. 꼭 경제적인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그렇게 똑똑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게 꼭 또 자식이 또 부모처럼 되지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참 멋진 젊은 부부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어서 오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엄마 아빠가 전문직에 있다 보면, 특히 엄마가 전문직에 있다 보면 아이들을 보모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도 그 자기의 그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력 관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태어나서부터 한참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보모의 손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엄마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쁜 엄마는 미안하잖아요, 늘 자식한테, 어린 자식한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갔다 오면
어지간하면 회사 갔다 오면 무조건 다 들어주죠. 어지간하면 다 들어줘. 네. 근데 참 희한해. 나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면서 또 할머니가 또는 부모가 오냐 오냐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게 또 거슬려. 그거 참 이상하지? 그것도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친정 엄마가 하거나 하면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야. 자,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질까봐 그게 불만이고, 또 너무 못해주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저러나? 그런 불만들. 정말 부모는 희한해요. 그죠? 정말 희한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들도, 그러니까 그게 외할머니가 되었던 아니면 돈 주고 이렇게 고용한 그 어떤 우리 이모라고 하는 그 분이 그랬던 간에 잘해주죠.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해주지, 진짜 엄마도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애틋하니까 잘해주지, 거기다 외동이지, 그럼 완전히 내 세상이죠. 그냥 내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포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흔한 말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란 아이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못 견뎌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 말이 그런 아이들이 제일 훈육하기가 힘들고 단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참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주었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참고로 아빠는 이제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그 앱을 만드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본인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8년 동안은 일을 접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은 일을 접었대요. 훈육에 아이 그냥 뭐죠?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살이 지나고서 그때 이제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4학년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난 거군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여전히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외아들하고 사이가 좋대요.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무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정말 무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가급적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사회에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스킨십을 많이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될 것 같다. 어렸을 때는 그게 참, 특히나 어렸을 때는 중요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삐져나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외동이 되었던 다둥이가 되었던 간에 엄마 아빠가 전문직으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사춘기에 싹 접어들기 시작하면 반항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때 많이 튕겨져 나가죠.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방식으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이제 그 아이들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가 제일 괴로워하는 방식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뭐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거, 조금 강도가 센 거,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만큼 괴로워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하더라. 이게 잘난 부모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잖아, 그게. 네? 눈에 보이는데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말 안 하고 그 기다려주는 게 그게 어디 쉬워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죠. 참아야지. 그걸 말로 계속 지적질하면 아이는 그거에 의해서 더 이상 클 수 있는 게 멈추죠.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불행한 아이가 됩니다. 예.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못생은 대단하겠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내가 울었다 웃었다 하고 있어요. 예. 와이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거는 내가 그냥 웃는데, 자식과 관련돼 갖고 빗대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차마 웃을 수가 없어. 그거는 저에게도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야, 내가 만약에 애들을 계속 끼고 있었으면 애들이 저렇게 클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 사춘기 때 그냥 안 보고, 눈에 안 보이고 차라리 그랬던 게 나은 것 같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냥 유학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제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부모하고 떨어지는 생활을 하잖아요. 좋아집니다. 진짜로 좋아져, 진짜로. 떨어지면 이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참 전인데, 중학교 그때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의사인 아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주부인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와, 엄청 매일 싸워대고, 막 아빠는 그냥 그 의사인 아빠는 열받아갖고 막 집어 던지고, 엄마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한참 예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 붙잡고 참 많이도 울었네, 둘이. 예. 저는 이제 뭐 아빠 편이죠. 내가 이제 아빠니까 많이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내 평생 사실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의사분들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인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환자들은 다 고분고분하지. 뭐 개인 사업하는 의사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잖아요. 무슨 뭐 큰 병원에 무슨 병원장 정도 되면은 뭐 정치권에도 눈치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그만 병원에 뭐 그냥 의원급의 뭐
그런 의사들이야 뭐 옷 입는 걸 신경 써. 뭐를 신경 써. 내가 왕인데. 근데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사는데 내 주변에 감히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내 딸이 이거 건방지게 이게 나한테 그냥 막 대드는 거야. 저는 그만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 그 난리를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1년 동안 자식인데 아빠도 딸이 그립지 않겠어요? 딸도 떨어져 있으니까 또 남의 엄마 아빠 밑에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하면서 남의 집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런 것을 깨우치는 또 계기가 또 되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진짜 한참 자라는 아이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한 번쯤 부모하고 떨어져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 헛똑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헛똑똑인 경우가. 그게 내 자식을 기다려준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4학년 아이가 유학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사진도 올려주고 동영상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진을 올려주고 꼭 카톡으로 뭐가 와.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또 뭐 동영상을 올려주면 몇 분 몇 초에 요 동작에서 이런 동작은 심리적으로 어떨 때 나오는 형태이다. 와 정말 이게 아는 게 이게 문제야. 아는 게 병이야 병. 아니 일거수일투족을 심리학적 전문가적 견해에서 이렇게 막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희도 질려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도 가공을 해서 찍게 돼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너 이렇다고 해. 그러니까 요런 표정을 지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이 세고 부모가 용서할 줄 모르고 눈 감아줄 줄 모르고 지적질을 많이 하면 자식은 숨습니다. 숨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요 부모는 100% 속는다. 자식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아이로 만들게 돼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게 부모가.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아이를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면은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부모에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떤 부모들은 그래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식을 너무 몰라. 자기 자식을 너무 모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부모가 엄격할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할수록.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꼭 그게 아니라 일반 개인 간의 문제, 회사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너무나 엄격하고 책임 추궁하고 원칙적이고 이렇게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으면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극도로 조심해서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고요. 사실 모든 발전은 실수를 인정할 때 그때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조직 문화, 가족 내의 문화 이렇게 있으면은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 조심스러워서 그 복지부동이 되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또 상사가 너무 엄격하면
밑에 사람들이 또 깍듯하게 대하죠. 그 상사를. 이게 지나치게 깍듯한 것은 자율성을 방해합니다. 예.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엄격하고 깍듯하고 원칙적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성장을 못 한다고요. 성장을 못 해.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고요. 실수를 조금 용납해주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기다려줄 줄 알고,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어. 제가 오늘은 참 우픈 이야기를 했네요. 참 웃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기분 좋은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진심으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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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